양반가. 그것이 경주 최부잣집의 사람 대하는 기본 자세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의 시작은 아껴 쓰기. 최부잣집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집안이 넉넉하였지만 먹고 입는 것은 겨우 필요한 것만 구할 뿐이었다. 최부잣집의 며느리는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어야 했다. 천을 덧대 깊고 또 기워 치마 한 벌을 솥에 넣어 삶으면 서말치 솥이 가득 찰 정도였다. 만석군 며느리도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최부잣집은 7대 부자 최언경대의 경주의 중심가인 교동으로 이사한다. 흔히 경주 최부자라면 교동 최부자를 말하는데 이는 정무공 최진립의 종가가 아닌 셋째 아들 동량의 후손들이다. 교동으로의 이사는 생각지 못한 효과를 가져왔다. 경주 부윤과 향교가 인접하게 됨으로써 최부잣집은 경주 지역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향교 옆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이웃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향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 것이다. 최부잣집의 처마를 보면 의외로 낮다. 마지막 설득수단으로 집터를 낮춘 것이다. 집터를 한 자 이상 깎아내어 향교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유림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이즈음 최부잣집은 자치기구 사마소를 통해 진사와 생원을 대거 배출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이 된다. 당시 경주는 남인과 노론의 당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최부잣집은 무반가였기에 당쟁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경주의 전체 사림가, 관가 혹은 이 촌락민들을 함께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 역할을 서원을 통해서 꾸준히 해왔고 또 많은 선행들을 통해서 이 경주 전체의 어떤 부민들로부터 대단한 이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것이 그들의 이 가문의 위치를 점차 상승시키는.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덕망 있는 부자. 왜 최부자만이 이런 명망을 가져올까? 어디에도 최부잣집 선행의 동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왜 이들은 이런 훌륭한 부자가 되었을까? 한국사전 제작진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최부잣집의 고문서를 분석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구를 보면 주로 노비보다는 토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정들을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그런 양에 해당합니다. 임진과 병자, 양난 후 급격한 계층 변화 속에서 몰락한 양반과 농민들로부터 땅을 헐값에 구입해 재산을 늘리는 것이 부유층의 전반적인 풍조였다. 그러나 이것은 뜻하지 않은 사회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최씨 문중의 문서에는 100여 명의 도적대가 침입한 기록들이 있다. 최진립의 손자 때인 최국선 때 명화적이란 도적대를 만나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도적들의 소행이 특이하다. 문서를 불태우고 찢어버린다. 충격적인 기록들은 계속 이어진다. 불시에 들이닥친 도적대는 칼로 얼굴을 긋고 허벅지를 찌르고 살해 목적이 아니라 괴롭히기 위함이란 게 다분하다. 불을 밝히고 공공연히 약탈을 한다는 뜻의 명화죠. 전쟁 후 몰락하여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최하위 계층이었다. 이들의 행위는 일종의 시위였고
격렬한 사회적 저항이었다. 참혹한 일을 겪은 3대 최부자 최국선은 합법적인 부의 축적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최부자에겐 대전환의 계기였다. 슬기롭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한다면 명화적이 다름이 아니고 자기의 이웃이고 자기의 노비들이다, 소유 노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원한을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 그러니까 가난을 더 구제한다든지 또는 농업 경영에 있어서 이익을 소작인들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식, 이런 방향으로 가문 운영을 긍정적 방향으로, 원하는 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바꾼 역사적 경험들이 타 가문하고 비교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가문 운영 방식이었다. 경주 최부자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뜻하지 않은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 이때부터 최부잣집은 철저히 하층민들과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걷게 된다. 역사의 뼈저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게 된 최부자. 다른 양반들이 권위와 힘으로 이웃들을 장악했다면 최부자는 이웃들과의 신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이미 400년 전에 최부자는 이 상생의 경제를 통해서 부를 유지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경주 최부자에게도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이때 수백 년을 이어온 최부자의 저력이 드러납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다. 11대 최부자 최현식과 그의 아들 최준은 집밖 출입을 끊고 매일 아침 북쪽을 향해 곡을 했다. 11대 최부자 최현식. 그는 집안 살림을 아들 최준에게 넘겨주고 은거한다. 당시 최준의 나이는 20대 중반. 만국 한을 참기에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그는 집안 살림에 몰두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준의 전혀 다른 모습이 담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경찰 내부 교육용으로 만든 고등경찰 요사. 구한 말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시국 사건에 관해 정리한 귀중한 자료다. 여기에 1915년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뜻밖에도 최준의 이름이 있다. 이 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최준은 당시 영남지방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의 주요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1917년 체포되어 공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이듬해 10월 출소했다. 독립균형관에는 최준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